역사는 최태성! 야, 오, 여러분 센데요? 네. 이 발연기.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있죠? 이럴 때 제가 하나 팁 드릴게요. 진짜 이거 사실 저도요, 어디 이게 진중히 앉아가지고, 앉는 건 잘하는데 집중은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똑같이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생활했으니까 제가 잘합니다.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머리가 이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을 때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엉덩이로 가는 거예요. 네, 엉덩이로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엉덩이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시간을 쪼갰어요. 어떻게 했냐면 2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2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와우. 나같이 집중력 없는 친구가 20분은 집중하더라고요. 20분이 금방 가버려요. 뭐야, 벌써 20분 끝난 거야? 10분 철저히 쉬어주고. 네. 그리고 또 20분 또 하고 10분. 저처럼 산만하고 집중력 안 되는 친구에겐 정말 너무 좋은 방법이었어요. 오래 앉아있는 거 버티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 스타일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딱 이 타임머신, 초식이 재면서 20분, 10분 쉴 때는요, 정말 절대 근데 여러분 10분 쉴 때 휴대폰 이런 거 보면 안 돼. 눈 피곤하면 안 되니까 그냥 편하게 릴렉스, 음악 들으면서 좀 쉬세요. 몸도 좀 이렇게 운동 좀 해주고, 그렇게 잘라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선배의 조언을 제가 여러분 선물로 드립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 강의도 제가 20분에 딱 끝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들어가 버리네. 자, 출발합니다. 20분. 고대문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유교, 도교, 불교 봤고요. 이번 시간 여러분들 남아있는 문화유산을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고분입니다. 무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총과 릉의 차이 뭔지 아세요? 총은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릉은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고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입니다. 자, 이 고구려는요, 초기에 어떤 무덤 형태였냐면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돌을 이렇게 좀 쌓아 올리는 그런 돌무지 무덤이었다라는 건데, 이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있다면 바로 장군총을 들 수 있습니다. 장군총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돌을요, 딱딱 끊어가지고요, 딱딱 잘라가지고 덜을 턱턱턱 올리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크게.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와우. 물론 이제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이 장군총 역시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다. 진짜 이 동북아의 어마어마한 이런 돌무지 무덤, 동북아의 피라미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돌무지 무덤 형태였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어요. 어떤 무덤 형태로 바뀌냐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굴식 돌방 무덤인데,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보면요, 일단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입구가 있어요. 여기는 입구가 있고요. 입구가 있으니까 벽화가 있죠. 그러니까 입구가 있어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옆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화가 있어요. 네, 벽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도굴이 쉬워요. 입구가 있으니까 꾹꾹 찔러보고 여기 입구냐고 딱 들어가서 꺼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굴이 가능해요.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구려 문화유산들이 남아있는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 도굴됐어요. 벽화는 떼어갈 수가 없잖아. 근데 요즘 여러분들 기술이 좋아가지고 벽화조차도 그냥 딱 붙여가지고 뚝 떼어내는 그런 기술이 또 있답니다. 아이고. 여러분, 도굴은요, 정말 이건 범죄행위예요. 왜냐면 그 시간이 남겨놓은 귀중한 정보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인류의 범죄행위입니다. 이건 절대 여러분들 도굴꾼 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도굴꾼 표현이 그러네. 자, 고구려 이제 이런 어떤 무덤 형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벽화가 있다는 사실, 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그 고주몽의 그 아들이 세운 나라,
온조가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백제잖아요. 그러니까 백제도 이 고구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백제의 그 무덤 형태는요. 자, 갑니다. 백제의 무덤 형태는요. 똑같아요. 네, 바로 이 돌무지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무덤이 있다면 바로 석촌동, 서울. 예, 왜냐면 한성, 예, 백제는 한성이 출발하잖아요. 그죠? 서울이었잖아요. 이 석촌동 고분군에 가시면 바로 이런 돌무지 무덤. 아, 저 그 무덤의 주인은 알 수 없는데, 와,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덤이 있어요. 한 변이요. 그 길이가 무려 50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상상 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근초고왕의 무덤 같아요. 한성을 주름 잡았던 그 근초고왕의 그 스케일 큰 그 무덤을 한번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보냐고요? 여러분들 그 저기 롯데월드에 가시면 자이로드롭이라고 있어요. 그 자이로드롭에 사람 줄 많잖아요. 그거 왠지 아세요? 바로 그 근초고왕의 무덤,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줄 서는 겁니다. 올라가시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 올라가서 이제 한 바퀴 돌잖아요. 돌 때 찾아보시면 돼요. 야, 꼭 한번 찾아보기. 자, 바로 이게 네, 석촌동 고분. 아이, 큰일 났네. 자, 근초고왕 무덤을 꼭 한번 보고 내려오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무덤이 있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여기에 플러스 되는 무덤 형태가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벽돌 무덤이라는 것이죠. 벽돌 무덤. 자, 이 벽돌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뭔가요? 이미 했죠. 바로 무령왕릉이 있다는 사실. 자, 무령왕릉은 여러분들 어디 있나요? 무령왕릉은 공주에 있나요? 한성에 있나요? 부여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까? 무령왕릉은 네, 바로 웅진 공주에 있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특히 이 벽돌 무덤이 있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를 하냐면 바로 이 중국 무덤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교류, 이 교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백제의 무덤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의 무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무덤은요. 신라의 무덤은 맨 처음에 어떤 무덤이었냐면 독특해요. 이 고구려 백제가 이제 유사성이 있잖아요. 근데 신라는 달라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입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 이 돌무지 무덤의 덧널 무덤의 대표적인 무덤이 있다면 바로 천마총이 되겠죠. 총이니까 주인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 무덤에서 나온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여기에 천마도라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입구가 이건 없어요.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습니다. 이건 입구가 없습니다. 왜냐면 관이 있고 한 번 더 관이 있고 거기다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입구가 없어요. 입구가 없으니까 당연히 벽화가 없겠죠. 벽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저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 안장 이 아래쪽에 이 장식을 해놓기 위해서 만든 그림이지 바로 이 벽화는 아니라는 사실 건드 기억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굴이 어려워요. 그래서 도굴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유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금관이며 뭐 칼이며 이런 것들이 왜 도굴이 안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박물관 가시면 신라의 어떤 문화유산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무덤의 형태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무덤 형태. 고구려 백제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고 신라는 좀 달랐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백제에서는 굴식 돌방무덤 말고 벽돌 무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령왕릉 대표적인 이게 바로 중국과의 교류와 특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당시 어떤 그 교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변국들과의 그 교류 굉장히 활발했죠.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가시면 제가 옛날에 정말 아주 옛날 대학교 때 아주 중국어 수교하기 전에 제가 중국을 한번 들어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전 그때요 정말 제가 원숭이가 되는 듯한 느낌. 막 제가 딱 등장하면 중국 사람들이 다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때로 그러니까 제가 막 마치 그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막 사람들 몰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나 저기 다 구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때는 완전 촌스러워. 완전 촌스러워.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구분이 안 가요. 옛날에는 중국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중국 사람에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한국 사람 똑같아. 왠지 아세요? 우리 한류의 영향이 특히 옷 입는 거 있잖아요.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의 옷 입는 스타일이 우리랑 좀 다르거든요. 중국은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류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가요. 일본 사람이 옷 입는 모습하고 저는 구분은 돼요. 근데 중국 사람은 구분이 안 돼요. 완전 똑같아. 어쩌기 똑같은지 몰라. 바로 이런 교류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특히 이제 삼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 그 교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한번 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금동 미륵보살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네,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배웠습니다. 반가사유상이 있는데 이게 삼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불상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와우! 그런데 완전 똑같아요. 일본 볼게요, 일본. 일본을 보시면 특히 이제 이 당시 아스카 지역에서 발달한 문화라고 하는데 바로 아스카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일본 아스카 문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 삼국의 문화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요. 우와 진짜 어떻게 완전 쌍둥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국 누군가의 장인이 가서 만들었어요. 네. 다만 이때 만든 건 뭘로 만들었냐면요. 바로 목조로 만들었습니다. 목조. 네.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 보고 우리는 금동인데 저희는 나무로 만들었네.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에는 전탑, 벽돌로 만든 탑이 있고 우리나라는 돌로 만든 석탑이 있고 일본에는 나무로 만든 목탑이 있다. 왜 그랬을까? 그 지역에서 잘 얻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워낙 수풀이 우거진 곳이 많기 때문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좋은 나무로 잘 만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고 너희는 못났어. 이런 어떤 관점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고구려 볼게요. 자, 이 고구려에서는요, 이 수산리 고분 벽화가 있어요. 예, 역시 이 고구려는 벽화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수산리 바로 고분 벽화가 있는데, 이 고분 벽화에 있는 이 주인공들의 모습을요, 야, 일본의 그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가봤더니 거의 비슷해요. 예, 다카마스 이 고분 벽화와 굉장히 유사하더라 라는 거 아하 이런 교류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백제 볼게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백제는요 역시 건축 기술이 짱입니다. 완전 짱입니다. 네, 이 건축 같은 거 굉장히 잘 지으니까 결국 이런 백제 장인들이 일본으로 가서 여러 건축물들을 많이 지어요. 특히 그래서 백제인들이 지은 절이라고 해가지고 가람은 절이에요. 네, 이 백제가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또 뛰어나냐면 축제술이 뛰어나요. 이 축제는 뭐냐면 이히히히히 뭐 축제를 즐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방을 쌓는 어떤 그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신라인들이 아마 쌓았나 보죠. 바로 한인의 연못. 네, 바로 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연못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한 나라 가야 볼까요? 가야. 자,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요. 톡이 완전 단단하고요. 완전 좋아요. 그래서 이 토기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이것이 일본의 전례가 되면서 일본에서 이때 아주 새롭게 유행했던 토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에키라 그래. 스에키. 요거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키는 그릇이에요. 근데 스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 발음으로 쇠.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단단한 그릇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스에키가 또 일본에 유행하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은요, 또 이 삼국의 무력, 싸움을 잘해요.
그래서 이 군사력이 좋아요. 그래서 군사력을 또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가야 쪽에 와서 왜 경주를 쳐들어왔던 외인들, 그다음에 고구려 광개토를 깨졌잖아요.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또 백제 근초고왕 때도 군사력 제공해가지고 도움 줘가지고 또 이제 칠지도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이 시대의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본과의 교류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고구려 한번 볼까요? 자,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오호 바로 저 먼 중앙아시아 저쪽까지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있잖아요. 그 우즈베키스탄에 우즈베키스탄에 그림이 담겨 있어요. 고구려인 같아요. 바로 이 사신들, 우즈베키스탄의 이 사신들을 이렇게 보내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라에 보면 여러분들, 신라에 저 서역 쪽에서 페르시아, 이쪽에 어떤 그 서역 제품들의 유리, 서역 지역의 유리, 이 유리 제품들, 그리고 번쩍 페르시아 계통의 보검, 박보검, 보검,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라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글로벌하게 교류를 했던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처럼 이 당시 살던 사람들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고분에서는요, 그냥 한번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가 유사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백제에서는 벽돌무덤, 공주에 있다는 거, 그리고 문영왕릉,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준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마총, 천마도 벽화 아닌 거 알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교류. 자, 교류에서는 여러분들, 자, 이 삼국시대의 어떤 여러 문화유산들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바로 일본 아스카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서역, 또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과도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후진 삶을 살았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항상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 역시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여놓은 것이 바로 역사니까요. 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고대 1000년, 우리가 한 2000년이라는 범주가 있다고 그랬는데 1000년을 벌써 배웠어요. 이제 남는 거는 이제 1000년밖에 없습니다. 그죠?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자, 중세 시대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실력자, 바로 호족들에 의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중세로 떠나옵니다.